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61회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7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가가 어떤 국가를 얘기하는지 봐야겠죠.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이 되었는데 김윤후라는 이름과 방호별감이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고려시대라는 거 충분히 여기서 알 수도 있고, 요 김윤후라는 인물이 어떤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냈었던 사람이죠. 살리타라고 하는 몽골의 장수 이름이 기억나셔야 되는데, 활을 쏴서 살리타를 사살을 하고 우리가 승전을 올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몽골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 건데, 그렇다면 가 국가에는 몽골이겠죠. 자,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윤관을 보내서 동북 구송을 축조하는 거는 여진에 대한 거였죠. 여진. 박이로 하여금 스시마 섬을 정벌하게 하였다. 스시마라는 지명에서 이거는 왜구, 일본에 대한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하는 거는 거란에 침략되고요. 거란의 1차 침략되죠.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장기항전에 대비하였다. 네, 최씨 무신정권 시절에 우리가 대몽항쟁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겠죠? 4번이 답이고요. 최영이 천령이 설치에 반발을 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상당히 고려 말기 시기고요. 이거는 이제 원나라가 물러가고 명나라로 넘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명나라에 대한 대응이고요. 17번에 4번입니다. 18번. 미출금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돼요. 골라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나전합입니다. 나전합이고, 고려에 온 송나라에 사신 서긍이 솜씨가 세밀하여 귀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고려의 나전칠기 기술은 매우 뛰어났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이 문화유산이 아닌 거, 고려시대 거가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은, 이거는 그 버드나무가 그려져 있는 정병인데, 정병이라고 하는 이 주전자 같이 생긴 것은 일종의 종교 의식 용구입니다.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거고, 고려가 불교 국가였죠. 그래서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향로라든지 정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고려시대 게 맞아요. 이건 맞고,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게 맞고요. 부석사라는 이 사찰의 이름에서 이거 의상대사가 만든 데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신라로 체크하거나 그러면 틀릴 수 있겠죠.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시기가 처음에 창건년대가 있고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증개축을 또 하죠. 그래서 증축하고 개축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탑이라든지 건축의 어떤 일부라든지 이런 불상 같은 것들은 뒤의 시기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석사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에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걸 좀 나눠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려청자는 너무나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이고요. 월정사 8강 구층석탑은 이거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탑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고려시대 후반부에 원나라 양식이나 이런 거를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거, 원나라나 송나라 영향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좀 대체로 이렇게 각이 많고 화려한 장식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5번은 법주사 팔상전인데 이것만 조선시대 후반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조 시기 거고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탑이죠. 목탑 양식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법주사 팔상전은 전각이기도 하고 여기가 탑이기도 합니다. 목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조선시대 거기 때문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약 무기의 선구자 땡땡땡. 중국의 군사 기밀이었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의 자체 생산에 성공한 땡땡땡. 이거 아마 위인전으로도 어릴 때 읽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화약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은 최무선입니다. 최무선.
자, 그의 활동을 통해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되새겨본다. 중국인 이 원액에서 염초의 제조법을 배우고 이 중간 단계에 뭐가 또 들어갈 수 있겠고 나세, 심덕부 등과 함께 진포에서 왜구를 이 화약 무기를 사용을 해서 크게 물리쳤다. 진포대첩에 대한 얘기네요. 고려시대 후반부에 들어가는 내용인 거 또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최무선에 관련된 걸로 적절한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신기전과 화차가 개발되는 거는 세종 때입니다. 조선시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신기전의 어떤 원류라고 하는 건 처음에 최무선이 개발했었던 주화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응용하고 개선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라는 기록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거는 이 최무선이 사망하고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니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요거 시기가 좀 뒤로 많이 가야 돼요.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다. 고려시대의 관청의 특징은 땡땡 도감으로 끝나는 거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고려시대 특징 읽어주시고요. 화약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드는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를 하고 여기서 일을 했었죠. 2번이 제일 적절한 내용이고요. 불랑기포를 활용해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는 이거는 임진왜란 당시의 얘기죠. 이 조명연합군이 합심을 해서 평양성을 탈환을 하는 장면이니까 조선시대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조총부대를 이끌고 나선정별에 참여하는 거는 이것도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효종 때 일이죠. 청나라의 요청에 우리가 이 조총부대를 보내서 이 나선정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가 안 맞죠. 발화장치를 활용한 비격진천례를 발명하다. 이것도 조선시대 겁니다. 이것도 임진왜란 때 상당히 활약을 했었던 무기인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 무기가 생긴 게 볼링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심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 심지에 태우는 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터지는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지금의 어떤 폭약 같은 느낌으로 수류탄 같은 느낌으로 썼던 건데 요거를 개발한 사람은 조선시대 화포장이었던 이장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적으로는 맞지가 않죠. 다 모여있긴 하지만 그래서 최무선에 해당하는 설명으로는 2번의 화통도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20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하께서 명하신 대로 장학원에 소장된 의계와 악보를 새로이 교감을 해서 악학괴범을 완성하였습니다. 악학괴범을 완성했대요. 완성. 예조판서 성현을 비롯해서 편천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차등을 두어서 상을 내리도록 해라. 뭘 지금 완성을 하고 있어요. 뭔가 많이 완성하고 정리하고 책 편찬하고 하는 거가 조선 초반에 크게 두 명이 나옵니다. 세종과 성종이 나오는데 무언가를 완성해서 반포하고 하는 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성종입니다. 경국대전도 완성을 하고 악학괴범도 완성을 하고 여러 가지 통치체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로 여기서 완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종 때가 되면 조선 초반의 어떤 통치 시스템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많이 봅니다. 네, 성종 임금이에요. 그럼 성종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주자소가 설치가 되어서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구리로 만든 이제 금속 활자가 주조되는 시점. 개미자가 나오는 거는 태종 때입니다. 태종. 이건 태종.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이거 허준이 만드는 거잖아요. 허준이 언급이 되면은 선조 임금과 그 후대 광해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이 완성되는 거는 광해군 때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완성되는 거는 광해군이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이 간행이 되었다. 처음에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고 수백 년이 지나면 당연히 없어지는 법, 개정되는 법, 지금과 맞지 않는 법 이런 게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리뉴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했던 임금은 상당히 후반부의 임금이겠죠. 이 속대전 간행하는 거는 영조입니다. 영조 때 하는 거고요.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이 제작되었다. 우리나라 수도 기준이네요. 중국이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의 하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천문 이런 게 나오면 보통은 세종 때죠. 이게 아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세종으로 파악을 했다면 4번으로 오답을 찍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성종이에요. 자, 5번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을 수록한 동국 여지 승람이 편찬되었다. 요게 이제 성종 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으로 찾아줄게요. 20번에 5번. 네,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를 고르는 거고요. 가를 먼저 볼게요. 윤필상, 유순 등이 패비, 윤 씨의 시호를 의논하면서 시호라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시호를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의논을 하겠냐라고 했더니 이 임금이 시호만 정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승정원에 명을 내려서 패비를 할 때 의논을 했던 사람, 그리고 궁궐에서 패비가 나갈 때 시위한 사람, 사약을 내릴 때 참여한 재상, 이게 다 어느 정도 지위가 상당히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어머니가 사망하고 이 패비돼서 쫓겨나갈 때 여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리스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 그냥 구경만 하진 않았겠죠. 이걸로 복수를 진행을 하는데 패비 윤 씨의 아들 연산군이 나중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감행을 하는 사화를 일으키죠. 연산군 때 있었던 갑자사화입니다. 총 4번의 사화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사화였던 것 중에 하나죠. 자, 연산군의 갑자사화고요. 나를 볼게요. 의정부의 하교하기를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을 해서 자신들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신들의 뜻이 다른 자는 배척을 해서 블라블라블라. 조광조, 김종 등을 원방에 안치하라. 지금 보니까 조광조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조광조가 언급이 된다면 중종입니다. 중종이 원래는 조광조를 굉장히 아껴서 조광조가 개혁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밀어주다가 이 조광조가 뭔가 중도를 모르고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조건을 요구를 하면서 좀 피곤하게 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조광조가 총애를 잃고 밀려나게 돼서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광조가 끌어올렸던 살인파들의 어떤 인재들이 전부 다 화를 입고 한번 또 싹 쓸려 내려가게 되죠. 중종 때 있었던 이 사화를 또 언급을 하고 있어서 연산군 때하고 중종이 있어서 연산군과 중종의 사이 시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찾아보면은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왕이 바뀌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죠. 중종 때 있었던 이 사화는 기묘사화입니다. 이거 다음에 요걸로 이제 요 사건으로 이제 조광조가 죽게 되는 건데 이 벌레가 나뭇잎을 이상하게 파먹어가지고 주초위왕이라고 글자를 맞춰보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안 그래도 조광조가 불편했었던 중종이 이거를 유야무야 그냥 받아들여서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성산문 등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는 건 상당히 초반 문제죠. 사이에 못 들어가고 가해 이전입니다. 연산군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유님이 제거되는 거 이거 명종 시기의 일입니다. 명종 시기에 을사사화 때 일이거든요. 대윤과 소윤이 싸워가지고 나중에 밀려나는 사화의 순서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괄이 난을 일으켜서 한양을 점령하였다. 이괄의 난인데 이거는 인조식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도 나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성희안 일파가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옹립을 하죠. 중종 반정이 나오네요. 그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중종 반정이 되겠죠. 4번이 답이고요.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 중에 하나인데 갑자사화보다 먼저 일어났었던 무오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언론활동, 풍속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을 관장했던 기구이다. 대사헌, 지비, 장령, 감찰 등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다.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대사헌이라고 하는 직제에서 우리는 이 기구의 이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헌부입니다. 사헌부. 현재 이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사헌부터가 발굴된 흔적이 있어서 거기가 노출 전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헌부라고 하는 이 관청 기구인데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걸로 옳은 거 찾아보면 되겠네요. 업무 일지인 내각인력을 작성하였다. 이 내각인력이 작성된 거는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이 창덕궁에 있는 규장각에 대한 얘기고요.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정부 내각에서는 할 때처럼 요거는 규장각이고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려의 3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계에 관련된 일이고요. 그거는
조선시대에는 호조에서 하는 겁니다. 호조. 아니네요.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리었다. 이거는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역할이 커지는 거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오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동의권. 이런 거 행사하죠. 5번이 맞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 고려의 3사라고 나와 있는데 조선시대의 3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조선의 3사. 언론 기능을 했던 거. 이런 서경권, 간쟁, 봉박, 서경 이런 거 가지고 있는 3사가 사헌부하고 사간원하고 그리고 홍문관이라고 하나 더 있었죠. 이게 조선시대에 언론 기능했었던 3사고 발음이 똑같지만 고려의 3사하고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도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넘어갈게요. 23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이 좀 어려운 문제네요. 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권례에 있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음을 듣고 노하여 이르기를 장막이 있고 허적이라고 나오네요. 허적에 당파가 많아 기세가 당당하다는 말을 듣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한명회라는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궁궐에서 썼던 기름 먹인 장막, 유막이라는 거 있는데 원래 임금이 쓰는 거예요. 궁궐에서 쓰는 건데 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좀 높은 재상이라서 이 집에서 뭔가 잔치가 있는 거를 임금이 알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 그 집에서 오늘 좀 잔치 큰 거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비가 오네. 행사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막 가져가라고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말하기 전에 미리 말도 안 하고 허적이 이미 가져갔다라는 보고를 듣고 상당히 불쾌해하게 돼요. 이거는 왕의 물건을 자기가 맘대로 갖다 쓴 거니까 나를 능멸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허적이란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 사람이 소속돼 있었던 남인이 대거 숙청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숙종 임금 때 있었던 첫 번째 환국 중에 하나죠. 경신환국입니다. 자, 두 번째, 비만기를 내려서 국군이 안정되어 왕비가 복위하였으니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쫓겨났다가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의리이다. 장씨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장희빈이죠. 옛 자코인 희빈을 내려주되 세자가 조속으로 문안하는 예는 패하지 않도록 해라. 장희빈에 대한 총애가 끝나고 다시 인현 왕후를 복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다시금 인현 왕후가 복위를 하는 갑술 황국에 대한 얘기고요. 이 숙종 시기에 3번의 환국이 있었는데 전국을 뒤집는다는 거야. 이게 3번이 있었고 요게 처음에 있었던 환국이고 이게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세 번째를 볼게요.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관직하고 내쳐라. 삭탈관직은 관직 다 뺏고 그냥 내쫓는 거예요. 이 송시열이 나중에 요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이때 말하는 원자라고 하는 건 인현 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송시열이 지금 반대를 하다가 관직 다 뺏기고 내보내는 시점인 거죠. 이거는 기사환국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처음에 환국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싹 잡은 거는 요 경신환국 때부터요. 그리고 요 방식을 2번을 더 쓰는 거죠. 요게 먼저 일어났고요. 장희빈이 아들을 낳으면서 인현왕을 나중에 폐비하는 그런 거를 기사환국을 요때 하고 나중에 다시 장희빈을 내쫓고 인현왕후를 다시 되찾는 요 갑술환국이 3번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가, 다, 나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세력을 잡고 뺏기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어쨌든 최종적인 승자는 임금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기가 총애를 주고 거두고 하는 걸 반복을 하면서 신하들은 여기에 전부 휩쓸리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될 때마다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서는 가, 다, 나에 해당하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밑줄군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조선시대 문신인 어한명이 작성한 강도일기다. 전란을 피해 복림대군과 인평대군이 강화로 이동할 때 복림대군이랑 강화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국왕과 세자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다. 이 전쟁은 병자호란이네요. 병자호란.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것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 사르후 전투는 광해군 때 있었던 전투이고요. 병자호란과 관계가 없습니다.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친 거 이거 진주대첩이죠. 임진왜란이고요.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송에서 적의 침입에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거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일이죠. 4번이 답이고 최윤덕이 올라산송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였다. 최윤덕은 사군 육진 개척 때 나오는 사람이야. 여진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종시기 일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에 대한 거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거상 임상옥, 북경에서 인삼무역으로 큰 수익, 연행사의 수행원으로 북경에 간 만상 임상옥이 인삼무역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거상으로 성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상입니다. 사상. 이런 게 가능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죠.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찾으시는 거예요.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는 시점은 고려 시기입니다. 아니네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이거 발해죠. 남북국 시대네요.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 요게 이제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후반부의 얘기는 3번 정도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거 신라에 대한 얘기고요. 경시소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이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조선 전기까지 유지가 됐었던 관청입니다. 경시서. 그래서 정답은 조선 후기 걸로 3번 찾아주시면 돼요. 3번. 자, 26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가왕이 누군지를 찾아내야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 동아리는 이 왕과 관련된 유적을 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원화성 및 장영영 운영을 위해서 조성한 둔전의 수리시설. 이미 수원화성에서 다 나오죠. 수원화성, 현융원, 아들이 순조다. 네, 그럼 이 왕은 정조네요. 정조. 정조입니다. 정조에 대한 거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시행하는 것 광해군입니다. 이거 광해군.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군포를 50% 삭감해주는 파격적인 이 제도를 시행한 사람은 정조가 아니고 그 위에 있었던 영조네요. 영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게 상업을 진흥시키는 게 정조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신해통공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제한된 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개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거 누구하고 무역을 하는 거냐면 일본에 대한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초반에 조선 초반에 세종 때 했었던 거예요. 요걸 많이 헷갈리는데 조선 초반에 세종 시기에 했었던 게 개해약조고요. 나중에 광해군 때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선 일본이랑 교류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광해군이 등극을 하고 나서는 10년 정도 단절됐었던 일본과의 무역을 또 일부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광해군 때 했었던 거는 기유약조라고 있어요. 이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는 거는 세조 때 하는 겁니다. 세조. 그래서 정조임금 해당하는 거 3번의 신해통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 안핵사, 박 교수에게 하교하기를 진주 안핵사, 안핵사라고 하는 건 밀란 같은 게 터졌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보내는 임시 검사 같은 거예요. 해결사 역할로 국가에서 보내는 관리인 거죠. 이 관리자를 보낸 건데 진주에다가 박 교수를 파견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후반에.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의 일은 전에 없던 변괴였다. 관원은 백성을 달래지 못하였고 백성은 패약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라 라고 왕이 뭔가 얘기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진주에서 있었던 거 우리가 진주밀란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임술농민봉기잖아요. 임술농민 봉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홍경래와 우군칙이 주도한 거는 임술농민봉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었던 홍경래의 난입니다. 위치도 전혀 달라요. 진주는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치면은 여기 있고 홍경래가 했었던 건 저기 위쪽에 있으니까 완전히 위치가 다르죠.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전개가 되는 거. 이 접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요거는 이 동학이죠. 동학 농민운동의 얘기고요.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거 철종 시기의 일인데 요런 게 일어난 이유는 거두면 안 되는 세금 걷고 말도 안 되는 양을 걷고 포악을 부렸기 때문이죠. 이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결론을 내고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삼정 이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죠. 제대로 운영되진 않았지만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어난 거는 갑신정변입니다. 이거 3.1천하. 윤원형 일파가 전국을 주도하는 시기에 발생을 하는 거, 이거 대윤과 소윤이 싸우는 을사사화가 있었죠. 외척들 간의 갈등으로 명종 시기에 일어났던 거. 그렇게 보시고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28번. 가 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가 인물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근데 이 사람을 알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단원 땡땡땡, 이 호만 알고 있어도 다 볼 수가 있죠. 단원 김홍도입니다. 추성부도라는 그림인데 아마 이 그림이 김홍도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김홍도의 그림이네요. 김홍도. 1번,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거 국보에 해당하는 그림이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죠.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입니다. 이건 정선 거예요. 겸재 정선. 자, 2번. 이거 지금 별을 타작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일종의 풍속화인데 타작도라고 하는 이게 김홍도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김홍도는 풍속화로도 유명했었던 사람이니까. 자, 3번. 3번은 이거는 단오날 그네를 타고 있는 여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 신윤복이 그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대 가장 유명했던 풍속화가 중에 한 명이죠. 4번은 약간 원근법을 잘 써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영통동구도라고 하는 강세황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겁니다. 강세황. 5번은 글씨 쓰는 걸로 더 유명했었던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가서 그린 세한도라는 그림이죠. 너무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람들 거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나오는 그림과 작가들은 같이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김홍도의 작품으로 2번의 타작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문이 좀 길어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역사책에 대한 문제였는데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나 다라 4권이 있고요. 이 문제는 지금 29번, 30번 같이 푸는 문제네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이 신하한테 역사 정리해가지고 삼국의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역사책을 써라 이렇게 오더를 내린 케이스고요. 여기 보니까 삼국은 중국과 통교하였으므로 후한서나 신당서에 모두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에 실리지 않았다. 우리의 옛 기록은 빠진 사실이 많아서 후세의 교훈을 주기 어렵다. 지금 이 당시에 존재했었던 역사책을 봤더니 후한서나 신당서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고려 시기를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고려 시기의 임금 중에서 그때 신하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역사책 삼국시대 거 정리해 이렇게 시켰다는 얘기죠. 이거 고려시대 인종이라는 임금이 김부식에게 시켜서 만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는 김부식이 편찬한 고려의 삼국사기고요. 나를 볼게요. 나. 삼가 삼국 이후에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의 역사서에서 가려내어 연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법례는 자치통감에 의거를 했고 자치통감 강목의 취지에 따라 번잡한 것을 줄이고 요령만 남겨두도록 힘썼습니다. 삼국이 서로 대치할 때는 삼국기라고 하였고 신라가 통합한 시대는 신라기라고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고려기라고 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 역사책을 만드는 시기는 고려보다 뒷시기란 얘기예요. 네, 요 나가 편찬된 시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초반에 성종 때에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고려시대고 이거 지금 조선시대 초반이에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다를 볼게요. 옛 성인은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폈으니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고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책머리에 기편에 실린 까닭이다. 이런 거를 언급하고 있는 책은
고려시대에 제작이 됐었던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일연의 삼국유사. 다는 삼국유사예요. 기편에서 힌트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라고 하였고 주먹얘기겠죠? 주먹얘기가 있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살면서 백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석김씨가 신라를 만들었다. 이게 삼국이다. 쭉 내리니까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대씨가 그 북쪽의 땅을 차지해서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고 한다. 그러니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한다. 남북국을 처음 언급을 하고 이 단어를 처음 쓰고 발해를 우리 역사에 포함해야 된다고 쓴 역사책은 조선시대 후반에 이 책을 만든 사람 유득공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쓴 발해고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자, 시기가 지금 고려거, 조선거가 조금 섞여 있는데 무슨 책인지 이제 알아냈습니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나다라 역사책을 편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지금 가에 해당하는 거 가는 삼국사기, 가는 삼국사기, 지금 나는 동국통감, 그리고 다는 삼국유사 라는 발해고입니다. 이거 시기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하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먼저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고려시대 만들어진 거 요거 처음이고요. 가로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는 고려시대 삼국사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누락된 것들을 나중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 일연이거든요.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신이한 이야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 다음에는 삼국유사가 나와야 되니까 가, 다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다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초반에 동국통감이 있었고요. 조선시대 후반으로 가서 발해 역사를 언급한 유득공의 발해고가 나오게 됩니다. 순서는 가, 다, 나, 라가 되겠네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역사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고 까다롭게 나온 문제니까 이거 읽었을 때 이거 무슨 책이네? 이거 무슨 시대구나? 이거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 주실게요. 자, 30번. 가나다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삼국사기죠. 유교적인 사관에 입각을 해서 그쵸. 김부식은 성리학자, 유학자였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기전체가 뭐냐면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눠가지고 주제사로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기, 열전, 세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전체예요. 이거랑 반대가 되는 게 시대 순으로 정리하는 편년체입니다. 편년체로 정리하는 대표적인 역사책은 조선 왕조 실록이 있겠어요. 일단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없는 것들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자, 니은 나를 보겠습니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는 거가 조선 왕조 실록이겠죠? 여기 지금 조선 왕조 실록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소가법에 의해서 지금 2번만 남았는데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를 수록하는 게 삼국유사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하는 거, 발해고의 대표적인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거를 특징을 죄송해요. 요거가 맞는 얘기고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시대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가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라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맞는 설명은 기역과 디귿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기역, 디귿 들어가는 여기도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역사책은 시대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특징을 따져봤을 때 연결이 서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싹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정리하고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가 사건 이후에 이거 뒤에 일어난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이곳은 어제연 장군과 그의 군사를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충장사입니다. 어제연 장군, 힌트 1번. 어제연 장군의 부대는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가지고 결사항전을 했지만 어제연, 광성보, 미군하고 항전을 했다. 네, 이거는 신미양요겠죠?
심리양요. 심리양요. 심리양요입니다. 심리년에 일어났었던 자, 옳은 것을 골라주겠습니다. 이것 뒤에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맞는 얘기죠. 이것까지 하고 나서 척화비를 세웁니다. 이전에 프랑스하고 싸웠던 병인 양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신미 양요가 있고 둘 다 이겼다고 선전을 하면서 봐라 우리도 싸우면 된다. 이제 저 눈 펄어내더라고 우리는 쓸데없이 화친하지 않는다. 만약에 화친하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1번이 바로 정답으로 나오네요.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을 불태우는 건 이 사건 때문에 심리양요가 일어나요. 요거 때문에 요게 일어나요. 왜냐면 이거는 병인년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한 몇 년 전에 일어나던 사건을 구실로 심리양요가 터진 거예요. 한성군 부대가 문수상성에서 항전을 하였다. 이것도 병인년에 일어났었던 병인양요 시기의 일이라서 아니고요.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이 되었다. 신유박해가 일어난 거는 순조가 즉위한 직후의 일입니다. 이후가 아니라 한참 이전의 시기로 볼 수 있겠죠. 오페르트가 독일의 상인인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병인년에 매우 많은 일이 일어나요. 병인박해,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서 나라가 좀 뒤숭숭한데 일단 흥선대원군은 문을 안 연다 주의거든요. 그 문을 안 연다에 완전히 방점을 찍어낸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1868년에 이 오페르트는 우리의 문을 열고 싶은데 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은 조상을 굉장히 소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 방법이 있다.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남연군의 묘를 도구를 해서 그 뼈를 인질로 잡은 다음에 우리하고 교류하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할 거다. 그 뼈를 돌려받기 위해서. 이런 엽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되고 그걸 실제 액션에 옮기지만 도구를 해갈 거를 애초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 무덤 자리가 굉장히 명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이 무덤을 뚜껑을 열지 못하게 그 관을 석회를 발라놨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파긴 팠는데 관뚜껑을 열지를 못하고 낑낑하다가 날이 밝아가지고 그 무덤을 파헤친 상태에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이렇게 높은 사람, 유명한 큰 중요한 사람의 무덤 근처에는 이 능을 관리하는 능지기들이 있어요. 아침에 능지기가 그 파헤쳐진 능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눈 퍼런 애들이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다라고 흥선대원군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이 오페르트가 이거를 은폐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적반하장으로 너가 우리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엽기적인 방식까지 쓴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하고 교류를 하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달라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남의 아버지 무덤을 저렇게 파헤쳐 놓고서는 죄송하다고 엎드려도 지금 부족할 판에 너네가 우리하고 교류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까지 쓴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이걸 겪은 이 흥선대원군 본인과 주변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은 아 정말 이 눈 파란 애들 얘네들은 상종을 할 애들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류하지 않는다. 이거를 더욱더 굳히게 되고 우리하고 뭔가 소통과 교통을 하고 싶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달래가지고 될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문 열자고 협박을 하게 된 거예요. 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게 격침이 됐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떠올리고는 괜히 그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들어온 게 심리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병인년에 일어났었던 요 사건하고 사이에 오페르트 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심리양요가 터졌다. 요거의 진행 순서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쇄국정책 하려고 했었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31번은 1번으로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32번 마지막 32번 보겠습니다.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치해법권 같은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1번 조항은 뭔가 자주국가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혹시라도 도와주려고 끼어들 수 있는 중국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 조항을 지금 넣은 거예요. 요거는 1876년에 우리가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인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입니다. 일본이랑 맺었던 강화도 조약.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미국 상선 블라블라블라. 우리 미국이랑 뭐 지금 맺고 있네요. 이거는 미국이랑 맺었던 조미수호 통상 조약인데 80년대 초반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우리가 서양 국가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이랑 먼저 문을 열고요. 서양 국가하고 최초로 맺은 게 미국이랑 맺은 요 조약입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과 미국과 맺은 조약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 찾으면 되는데 요걸로 옳은 거 공사노비법이 혁파되었다. 공사노비법이 혁파가 되려면 갑오개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오개혁은 1894년, 1895년이니까 요거 해당 사항 없죠. 더 뒤에 나의 뒤식이 오는 일이고요.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게 지금 딱 여기에 맞는 얘기네요. 1880년에 이게 설치가 돼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우리도 이런 초기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든 다음에 일본에 막 수신사도 요 조약 맺고 난 다음에 보내고 거기에서 선진 문물을 배워가지고 일본과 청나라에 이런 사람들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배워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초기 개화 정책 시기가 있어요. 그게 딱 요 사이 시기입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요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는 것만 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되는 거는 전기회사가 설립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하는 거 요건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랑 안 맞죠? 나의 뒷시기로 넘어가야겠죠. 연도적으로 따지면 1898년 한참 뒤로 넘어가야 돼요.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이 되었다. 양으로 나아가다. 태양력을 채택을 하는 거. 을미개혁 때 일입니다. 을미개혁. 이거 뒤에 나와야 되겠죠? 지방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도로 개편되었다. 두 번째 갑오개혁 때 일입니다. 1895년도의 일이죠. 이것도 나의 뒷시기에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광무개혁, 초기 개화 정책이 있고요. 초기 개화 정책, 강무개혁, 그리고 이제 그 을미개혁, 갑오개혁 이 순서가 조금 있는데 이 시기적인 특징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요거를 구별해가지고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32번에 2번으로 우리가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